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선생 권희연입니다. 네, 골드데스크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골드하우스로 찾아뵙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아주 대단한 전문가분께서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 디지털에셋의 박병숙 과장입니다. 제가 닉네임을 한번 지어봐 드릴게요. 앞으로 좀 자주 뵐 것 같은데 혹시 원하시는 닉네임이 있으실까요? 금 선생님께서 하나 네. 지어주시면. 아, 제가 지어볼까요? 예. 그러면은 네, 금선생이니까 금프로 어떠세요? 금프로. 금프로 마음에 듭니다. 금프로 괜찮으신가요? 예. 네, 그러면 좋습니다. 금프로님. 아주 그냥 뭐 걸어다니는 도서관 중에 하나이신 그런 분이신데 오늘 제가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네, 금프로님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세요? 이 시국에? 좀 많이 바쁘죠. 요즘에 이것저것 작업하는 분들도 많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 많이 바쁩니다. 네, 바쁘시죠. 예. 요즘에 금업계가 아주 호황이었어요. 최근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한국금거래소 디지털에셋에서 또 신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 잠깐만요. 대회비 아닌가요? 이거 대회비인 것 같은데. 뭐 다들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대회비인 척 했던 신사업 소개를. 그렇죠. 네, 또 저희는 이런 거를 홍보를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사원으로서 있으니까 또 얘기를 해보면은 이 새 프로그램의 주제랑 사실은 같은 맥락이기도 해요. 핵심은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핫한 게 투자죠. 네, 주식이 난리예요. 많이 날리죠. 그렇죠. 예, 주식 하십니까, 금프로님? 예, 저도 주식 종종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고백하건대 투자에는 사실 여태까지 큰 관심이 있진 않았습니다. 네, 고백하건대 나는 이제 건강에 투자를 하자. 중요하죠. 예. 심신의 건강에 투자를 하자. 뭐 한 번 사는 인생 욜로. 뭐 약간 그런 주의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영양제, 뭐 건강식품, 뭐 노트북 카메라 뭐 이런 거에 돈을 쓰거나 아니면 뭐 여행, 맛집 다니고 뭐 정말 그랬는데 회사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투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아, 해보셨나요? 아니요. 아직도 저는 주린이에요. 아. 잘 모르고요. 이제 천천히 배워가고 싶은 마음이고 또 이렇게 무섭기도 한데 좀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직접 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예. 금 투자는 해놔야겠다. 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투자가 뭐 실버도 있고 플래티늄도 있고 팔라듐까지 있고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렇죠. 그 투자의 카테고리는 정말 다양하죠. 네. 그리고 이게 또 단순히 뭐 신기해서 제가 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게 또 안전 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또 이제 세계 정세가 불안할 때 나타나서 힘을 발휘하는 안전 자산. 마치 어벤져스 같이 아이언맨 예. 같이 그쵸. 그 아이언맨 가슴에 보면은 그 카페 진동벨 같은 거 이렇게 동그란 거 있잖아요. 예, 진동벨. 진동벨 같은 거 그거 뭐죠 이름이? 네, 그거 아크 원자로 그 안에 주성분이 또 팔라듐 아닐까요? 팔라듐을 또 아시네요. 그쵸. 하죠. 여러 가지 한번 얘기하다 보면 3월은 금방 갈 것 같네요. 또. 네, 그러면은 저희가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금, 은 그리고 기타 다양한 원자재, 뭐 귀금속에 투자하는 금테크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금 투자라고 하면 대부분 금을 구입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투자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 투자라고 해도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투자 방법은 역시 실물 투자겠죠. 실물 투자, 골드바죠? 그렇죠. 골드바. 야, 골드바. 오늘은 저희가 이 골드바에 대해서만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형 골드바인데 다른 제품들보다도 일단은 골드바가 투자 상품으로서는 제일 적합하고요. 근데 이런 골드바를 또 구입할 수 있는 곳도 사실은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중 금은방뿐만 아니라 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한번 네. 비교해보고 네. 나한테 가장 적합한 데가 어딘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골드바 하면요 의외로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따만한 그 금괴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얇은 게 아니라 이따만한 금괴가 이게 골드바고 이것만 구매가 가능한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사실 골드바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 네. 한국금거래소에서 만든 제품들도 물론 이제 큰 중량도 있지만 뭐 라지바도 있고 필요가 넘는 근데 보통 이제 1kg 바부터 그 이하의 중량들이 많은데 가장 작은 중량으로는 1g도 있습니다.
1g이면 거의 뭐 손톱만한 사이즈 아닌가요? 그렇죠. 손톱만한 사이즈로 판매되고 있죠. 지금 나온 것들은. 네. 그 외에 작은 중량이라고 하면은 뭐 24K 주얼리로만 구매를 해야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맞습니다. 바로 저였고요. 하지만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니죠. 금은 정말로 이제 값어치가 높은 귀금속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작은 이 1g짜리 골드바부터 시작해서 정말 종류와 중량 정말 다양한데요. 한돈의 단위도 사실은 금 투자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한돈이 3.75g. 3.75g. 3.75g이죠. 정말 작습니다. 일단은 중량은 대부분 이제 국내에서는 그램으로 표기하는 게 원칙인데 네. 관례적으로 많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게 돈이기 때문에 보통 돈도 같이 표기되고 설명할 때도 보통 돈 단위로 설명은 하지만 일단 골드바 판매될 때 표기는 다 그램으로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다 그리고 그램으로 써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보통 요즘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액 투자겠죠, 아무래도. 소액 투자를 하기에 처음에 좀 권장을 해주실 만한 중량 단위가 좀 있을까요? 사실 실물 투자하실 때 아무래도 실물은 생산하는 그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작은 중량들을 여러 개 사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량이 되는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제조 유리하다. 단가가 아무래도 제조할 때는 제조 공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단가 차이가 좀 있어서 어느 정도 중량이 좀 있는 게 유리한데 보편적으로 그래서 가장 많이 선호하시고 저희도 추천드리는 중량은 대체로 10돈 정도. 10돈 정도. 10돈이면 37.5g이죠. 더 조그맣게 한돈이라고 하죠. 3.75g짜리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심지어는 1g 반돈이라고 하죠. 1.875g 그런 네. 걸 구입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꾸준히 모아가면서 금을 차곡차곡 좀 쌓아놔야겠다. 이렇게 정립을 하겠다. 해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돈짜리부터 모아가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아하. 그럼 이제 10돈이라고 하면은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한 손바닥? 손바닥 크기면 정말 좋겠죠. 정말 좋죠. 네, 근데 10돈짜리면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요 정도? 두 손가락에 2마디 정도? 요 정도? 라고 보시면 돼요. 금 자체가 워낙 밀도가 커서 네. 똑같은 크기라고 해도 뭐 크기 되게 조그맣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꽤 무게가 됩니다. 무겁습니다. 좀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런 책만한 금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 그거는 책 정도니까 뭐 한 손으로 들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두 손으로 드셔야 되고 정말 굉장히 무겁습니다. 위험합니다. 엄청 많이 무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 그러면 중량 다음으로 빠질 수 없는 게 예. 순도예요, 또. 맞습니다. 그쵸? 순도 정말 중요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정말 좀 와닿으실 텐데 겉은 되게 반짝반짝 빛나고 또 되게 등치도 크고 네. 예, 아주 화려한데 화려한데. 중량은 되게 큰 거죠. 네. 그 속이 금이 아닌 다른 걸로 대부분 채워져 있다 라고 하면 값어치는 뚝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순도 같은 경우도 소수점 한 자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0.1 정도의 순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여기 입사를 딱 하면서 처음 들었던 게 천분율을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백분율이 아니라 순도를 표기할 때 천분율을 쓰셔서 정말 그 작은 단위까지 쪼개서 순도를 높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백분율은 이제 99.9, 그다음에 뭐 100% 이렇게 가는데 그쵸? 천분율은 1000퍼밀이 100%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보통 이제 순금 같은 경우는 24K라고 보통 말할 수 있는 순금은 네. 999퍼밀. 999%.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단위로 알려드리면 99.9%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겠죠. 네, 맞습니다. 같은 개념이라고 같은 보시면 개념이죠. 됩니다. 보통 이제 골드바나 제품을 구입하실 때 999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이 많을 텐데 999는 바로 99.9%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24K의 최소 단위인 99.9% 순도를 지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맞습니다. 9가 3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 용어로 39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골드바 같은 경우는 대부분 99.99% 천분율로 표시하게 되면 999.9 999.9%이 되어야만 네. 골드바로 유통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49이죠. 골드바 순도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간혹 가다가 시중에서 골드바나 뭐 실버바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골드바처럼 분명히 보이는데 999라고만 적힌 것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구입하시게 되면 물론 그걸 저렴하게 구입하셨다면 상관없겠지만 같은 가격에 구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거를 같은 가격에 구입하시면 조금 비싸게 구입하신 거죠. 작은 골드바를 구매하시기도 하지만 제대로 투자를 하시려고 중량을 늘려서 구매하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 퍼센테이지가 중량에 따라서 차이가 이렇게 커질 것 같아요. 0.1%이면 되게 작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골드바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원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 작은 중량이지만 나중에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금 중량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어머, 쉽게 넘어가면 안 될 부분이네요. 그렇죠. 순도. 따라서 판매될 때도 분명히 가격의 차이가 생길 것이고 나중에 되파실 때도 당연히 가격의 차이가 생길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중량과 순도는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딱 추천을 드립니다. 예. 골드바는 그러면 현재 금 시세를 인터넷에 딱 검색했을 때 그 가격에 뭐 그램 곱하면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 예, 저희 한국금골에서 어차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시세가 나와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신데 네이버에서도 시세가 가능하고 뭐 다른 사이트에서도 금 시세 검색을 하면 네. 바로 시세가 표시가 됩니다. 근데 가격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보기엔. 네이버에서 금 시세를 치시게 되면 그 시세가 뭐 차트가 나오고 그램당 가격이 나오고 급락폭이 보이고 그렇게 보일 텐데 이 가격은 그 가격으로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거는 국제 시세에 금 현물 시세이긴 하지만 금 선물 시세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네. 그 국제 시세에 국내 원달러 환율을 적용한 단순 시세이기 때문에 그게 상품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실물 가격이 아니라 이제 실물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어떤 하나의 금융적인 수치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기준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시세. 네. 네이버에 금 시세 딱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 단가가 내가 구매할 수 있는 단가랑은 같지 않다는 거. 특히 이제 실물 금 같은 경우는 원자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원자재 덩어리 형태로 판매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제 뭐 골드 바를 만들든 뭐 순금 열쇠를 만들든 맞아요. 뭐 목걸이를 만들든 어떤 제품의 형태로 판매가 되는데 가장 제조 공임이 적게 들어가는 건 골드 바겠죠. 아무래도. 예, 그런 다각형에. 이제 골드 바를 만들 때 제조 공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물류비도 있을 것이고, 수입할 때 어떤 뭐 여러 가지 비용, 제반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판매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기준 시세대로 구입할 수 있다면 저도 알고 싶네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금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 그 가격에 대한 정보가 딱 메인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 꼭 들어가 보셔서 내가 살 때, 내가 팔 때라고 아주 보기 쉽게 구분을 명확하게 해둔 표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표를 보시면 괄호 열고 부가세 포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프로님, 골드바를 살 때 부가세가 붙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걸 안타깝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순금 제품도 원자재가 아니라 상품으로 지급해서 부가세가 지금 부과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골드바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딱 두 군데입니다. 오, 두 군데인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부과하지만 나중에 환급이 되죠. 그래서 사실상 부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네, 비단 금이라고 어떻게... 해서 매겨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물건엔 사실 다 부가세가 있다 그렇죠.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부가세 없는 금, 그쪽 실물 금 시장 쪽에서는 뒷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무자료 금이죠. 그쵸. 무자료 금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금을 사려고 하는 분도 계신데 이 금이 정말 순도와 중량이 확실하고 정확한 제품이라면 그리고 또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면 구입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막을 수는 없겠죠. 예,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수는 또 없겠죠. 저렴하게 구입하는 거고 하지만 문제는 이제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일단은 무자료금 자체가 이렇게 설비를 갖추고 있는 곳에서 엄격한 과정 하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인 경우가 거의 없죠. 없죠. 예, 대부분 이제 간의 수공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금들을 갖다가 파는 경우도 있고 네. 물론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매입되는 금들을 확인해 보면 순도나 중량에 문제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됩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뭐 중량이 심하게 오차가 생기는 경우는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요즘은 이제 순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 금을 파시는 분들도 나는 분명히 24K를 알고 샀는데 24K가 아닌 경우.
18K로 알고 샀는데 18K가 아니었던 경우. 너무 속상합니다. 예, 그분들도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네. 나는 분명히 그 값어치를 지불하고 구입했는데 나중에 되팔 때 보니까 그 제대로 된 값어치가 아닌 제품을 샀다. 그쵸.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가 그 무자료금의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무자료금액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구입했다 하더라도 증빙 자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금 영수증도 받을 수 없고. 아, 그쵸. 예, 뭐 카드는 뭐 절대 안 될 거고요. 절대 안 될 거고요. 그걸 그러니까-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래 그렇죠. 방식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이 거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 환불을 요청하거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금을 오늘 샀어요. 무자료금을 구매했는데 집에 갔는데 다음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순도가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거길 찾아가요. 그래도 보상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 거래했던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만약에 없어. 여기서 샀다는 근거를 대봐 라고 하면 없어. 아무것도 없죠. 어떻게 해? 아무것도 없죠. 네. 그래서 무자료의 유혹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골드바는 순도와 중량을 딱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시세는 실제 시세가 아니며 거래를 할 때 시세에서 이제 부가세 10%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 정도는 일단 기본 상식으로 오늘은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사실은 매주 화요일마다 클럽하우스라는 어플에서 요즘 아주 핫하죠. 금프로님과 저 이제 금 선생이 같이 방송을 해보고 있는데요. 질문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반응들이 난리가 났는데 이제 클럽하우스에 한국 금거래소 치셔가지고 계정 하나 팔로우 해주시고요. 오늘은 골드바에 관련된 질문을 한 2가지 정도 좀 해결을 해봐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괜찮으실까요, 금프로님? 예. 또 얼마든지 들어와. 네. 그러면 2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 먼저 한번 가볼게요. 골드바 실물 투자와 골드 뱅킹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금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제 금통장이 사실 나온 지는 여러 해가 지나긴 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졌죠. 금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네. 실물에도 물론 관심이 많아지면서 실물 구입도 많아졌지만 금통장에도 잔고가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금통장은 일단은 지금 국내 3개 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3군데에서 일단은 금통장을 개설할 네. 수 있고요. 네. 여담이지만 은통장도 있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은통장은 지금 현재는 신한은행밖에 없고요. 네. 아무튼 금통장을 개설할 수는 있는데 실물로 인출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신한은행에 있는 상품 1가지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2은행은 실물 인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초에는 그러니까 금통장이 처음 나왔을 때는 실물 인출도 가능한 걸로 나왔었는데 네. 지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죠. 많이 공부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한번 물어볼까요? 네. 수수료가 있죠? 아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금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가 있고요. 아무래도 실물과 골드뱅킹 둘 다 똑같이 금에 투자를 하면 이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골드뱅킹의 경우에는 매매를 할 때마다 선취 수수료가 1%가 빠집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살 때 팔 때 각각 1%씩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이 수수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세금 부담도 있죠. 네. 또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매도를 할 때 배당 소득세가 또 예. 15.4% 빠집니다. 이 부분이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 중간에 네.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난 중간중간 바뀐 적도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고요. 네.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서 나중에 이제 세금 부담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어이구, 이런- 저희가 쉽지 않네요. 저희 골드바는 아까 부가세 10%만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골드뱅킹의 경우에는 수수료 항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골드 뱅킹으로 아까 이제 1가지 상품 같은 경우는 실물 인출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물 인출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조금 더 세죠.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실물 인출 때는 이제 별도로 5% 수수료가 또 부과됩니다. 5%요? 예. 와. 그리고 그때 부가세는 10%가 다시 또 부과되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상품의 한 종류고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지만 실물 금하고 골드 뱅킹을 투자했을 때는 이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는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 뭐 단점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점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렇죠. 예. 소액 투자, 안전하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한국금거래소 제품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단위가 1g이었습니다. 네. 1g이면 지금 현재 시세로는 대략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막 거래될 텐데
지금 골드 뱅킹으로 거래하시게 되면 0.01g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제 시세에 우리나라 환율을 반영한 그 기준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만 부과된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는데 한 0.01g이면 약 한 700원 선? 700원 선 정도, 물론 수수료를 제외하고 네. 700원 선 정도로 거래하실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작은 금액으로도 거래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일단은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저희가 다뤄볼게요. 이건 제가 들으면서 궁금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지점인데, 한국금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대요, 청취자분께서. 근데 골드바의 종류가 많다고 느끼셨대요. 순금나라, 조폐공사 인증, 12지신 골드바. 이렇게 골드바가 중량과 순도뿐만 아니라 종류가 많은 것 같던데 무슨 차이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 같은 저희 한국금거래소 브랜드의 골드바고요. 순금나라나 한국금거래소 제품이나 다 같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 브랜드 차이 때문에 디자인 면에서 약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가격도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이 유통되고 있고 많이 거래되고 또 많이 선호하시는 게 한국금거래소 제품이니까 그 제품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골드바라고 해서 이게 딱딱하고 좀 이렇게 좀 너무 단순한 디자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정말 예쁜 디자인이 있습니다. 띠별로 나온 상품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별자리를 테마로 나온 상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기획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거의 없이 동일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선호에 맞게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국금거래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양한 상품들을 구경을 해보시면 또 투자하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이제 금투자 방법 중에 골드바만 다루어 봤는데요. 이거 외에 골드 투자가 정말 영역이 다양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많고요. 저희 클럽하우스 방송에서 또 방송 한번 켜볼 거니까요. 크라 하시는 분들은 당장 팔로우미 해주시고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금프로님께서 오늘의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말 많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는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아닙니다. 또 이렇게 차근차근 자주 나와주시면서 좋은 정보 전달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방송 계속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저희 함께 금 투자하면서 부자 한번 돼보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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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